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논리적 오류의 유형들 두 번째 시간 심리적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오류의 유형 중에 동정, 연민의 호소가 있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대략 눈치 있으신 분들은 필이 오실 겁니다. 이건 바로 객관적인 근거를 들지 않고 상대방의 연민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 직장에 합격해야 하는 이유를 타당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감정이나 동정을 유발할 수 있는 집안의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신체적 장애, 이런 역경 고난,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많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오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포, 협박의 호소입니다. 이거는 바로 동정 연민의 호소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살고 싶으면 돈 내놔. 그러니까 돈을 내놔야 되는 이유가 살기 위한 겁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한마디로 심리적인 오류에 속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대중의 호소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를 왜 안 썼냐? 두 번째가 바로 그 동정 연민의 호소와 반대인 공포, 협박의 호소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딱히 쓰지 않았고요. 대중의 호소는 여러 명이 선택한 것은 참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럿이 선택한 것은 옳다 이런 거죠. 이거 우리나라 엄청 심합니다. 네, 다른 나라보다 남 눈치 많이 보고 자기 주관 부족하고 주관이 있어도 남 때문에 시선 때문에 그리고 쪽팔릴까봐 등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구차한 핑계를 대가면서 자기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롱패딩은 더 품질이 좋고 따뜻할 것이다. 왜냐? 여러 사람들이 입고 다니니까. 이런 걸 바로 대중의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류입니다. 네 번째,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부적합한 권위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적합. 뭐냐? 세계적 가수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 젤리를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두 긴장되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풀기 위해 젤리를 먹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 가수라는 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젤리를 먹는다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권위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적합한 권위를 가지게 하려면 세계적 가수가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심리학과를 다니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심리학과 교수라든가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등 심리치료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럴듯 하겠죠. 네. 근데 세계적 가수가 노래하기 전에 긴장 풀기 위해 젤리를 먹는다라는 게 이러한 부적합한 권위, 가수라는 게 여기에 해당 사항에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원천봉쇄의 오류입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완전히 반론의 여지 같은 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반론의 여지를 막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논리적으로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개허무맹랑한 헛소리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녀석은 국정농단 세력이 분명해 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이 아니죠. 1년 전인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데 그때 촛불을 들지 않았으니까 너는 국정농단 세력에 포함된 놈이야. 라고 이렇게 완전 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거의 무논리에 가까운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원천 봉쇄의 오류라고 합니다. 네, 6번째입니다. 네,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급식들과 성인분들, 네, 성숙하지 못한 여러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네, 궁지에 몰렸을 때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왜냐면 너는 얼마 전에 기물 파손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잖아. 넌 기물 파손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으니까 네가 주장하는 말은 전부 다 틀렸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너의 철학을 믿을 순 없어. 왜냐면은 너는 얼마 전에 뇌물을 받고 너가 있는 그 교수직을 내려놨잖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교수직을 뇌물을 받고 내려놓은 거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배경 지식, 공부에 대한 이러한 지적 능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전혀 상관없죠. 그냥 인신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7번째입니다. 정황의 호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복무자 가산점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네, 군 복무자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반대할 것이다. 왜냐? A는 여성이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속한 정황, A라는 사람이 속한 정황은 바로 여성이라는 성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지를 속단해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바로 정황의 호소라고 하는 겁니다. A가 여성이라는 정황에 속해 있더라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지 찬성할지 물어봐야 알지 그걸 여자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네, 섣부른 속단이죠. 네, 이런 걸 바로 이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애매어의 오류입니다. 8번이죠. 네, 애매어의 오류는 뭐냐면 이 말의 중의적인 느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죄인들이 전부 감옥을 가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감옥을 가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형법상도 그렇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인은 감옥을 가야 한다라는 첫 번째 명제.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형법상으로 죄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제인 여기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했다는 원죄를 지은 원죄로서의 죄인이죠. 그러니까 형법상 죄인과 원죄로서의 죄인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죄인은 감옥 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인간 전부 다 감옥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애매한 언어에 의한 애매어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울게요 좀. 네, 강조의 오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폭 세일한다. 30%부터 80%까지 라고 나와 있을 때 들어가서 보면 80% 세일하는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30% 세일인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울렛 같은 데 가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특정 부분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하고 30%라는 범주의 안에 있는 모든 그 범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80%만 강조되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 이런 걸 바로 강조의 오류라고 할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오류입니다. 네,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는 뭐냐면 의미를 일반적인 정의가 아닌 새롭게 정의를 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신발은 싸다. 싼 것은 쉽게 낡는다. 따라서 이 신발은 내구도가 안 좋다. 이거입니다. 아니, 싼 것은 가격이 낮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건데 여기서 싼 것은 쉽게 낡는다라는 부분이 오류인 거죠. 싼 것을 낡는다라는 것으로 잘못 정의했죠. 재정의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형식적 오류, 아까 전 시간에는 자료 자체의 오류의 유형들을 살펴봤다면 네,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인 오류의 유형, 네, 총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오류를 일상생활에 많이 범하고 있는데 네, 이번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네, 제 영상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말을 하신다면 보다 유식하고 지적인 네, 일상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단독자TV의 단독자였고요. 네,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 촬영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